2019년 휴스턴을 상대한 워싱턴은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합니다. 그리고 홈 3, 4, 5차전을 패하지만 다시 원정 6, 7차전을 승리하고 우승합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1, 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의 우승 확률은 80%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19번의 2연승 출발팀은 1996년 애틀란타를 제외한 18팀이 우승에 성공했고 최근 12팀은 모두 우승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틀란타는 지난 20년간 원정 1, 2차전을 모두 승리한 팀인 2019년의 워싱턴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2차전을 패함으로써 시리즈는 1승 1패 동률이 됐고 1승 1패가 됐을 때 2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이 51.7%이기 때문에 휴스턴이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져갔습니다. 승리한 팀과 패한 팀이 달라졌을 뿐 경기 내용은 어제의 복사판이었는데요. 어제 선발 프란버 발데스가 2이닝 8피안타 5실점으로 무너진 휴스턴이 2대6으로 패한 것처럼 오늘은 선발 맥스 프리드가 5이닝 7피안타 6실점으로 무너진 애틀란타가 2대7로 패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첫 두 경기를 포함해 8경기에서 내준 자책점이 9점이었던 프리드는 NLCS 5차전에 4와 3분의 2이닝 8피안타 5실점에 이어 오늘도 5이닝 7피안타 6실점에 그침으로써 두 경기에서 11실점을 하게 됐는데요. 1회 프리드가 알투베 선두타자 2루타에 이은 외야 플라이볼 2개로 선취점을 내주자 애틀란타는 2회 초 포수 트래비스 다노가 솔로 홈런을 날려 1대1 동점을 만듭니다. 문제는 2회였는데요. 1사 후 터커와 구리엘에게 연속 안타, 8번 타자 호세 시리에게 빗맞은 내안타를 내주고 한 점을 허용한 프리드는 계속된 1사 1, 2루에서 9번 타자 말도나도에게 다시 적시타를 맞습니다. 애틀란타는 좌익수 로사리오가 3루로 뛰는 시리를 잡기 위해 던진 송구가 뒤로 빠지며 한 점을 더 내주고 4대1이 되는데요. 프리드는 2사 후 브렌틀리에게 또 적시타를 맞고 2회에만 5피안타 4실점을 하게 됩니다. 2회에 내준 첫 4개의 안타가 모두 하드히트가 아니었을 정도로 운도 따르지 않았던 프리드는 이후 10타자 연속 범타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6회 프리먼의 적시타로 애틀란타도 한 점을 따라붙고 5대2를 만드는데요. 그러나 프리드는 6회 무사 1, 2루에서 교체됐고 애틀란타는 계속된 1사 1, 3루에서 구리엘의 유격수 땅볼 때 스완슨의 토스를 받은 알비스가 트랜스퍼 동작에서 공을 떨어뜨리면서 한 점을 더 실점했고 7회에는 알투베에게 쐐기 홈런을 맞게 됩니다. 어제 5타수 무안타 3삼진이었지만 오늘은 홈런 포함 5타수 2안타를 기록한 알투베는 22개의 포스트 시즌 홈런으로 버니 윌리엄스와 함께 공동 2위가 됐는데요. 1위는 29개를 기록한 매니 라미레스입니다. 알투베는 월드시리즈 홈런은 4개인데요. 월드시리즈 홈런 순위만 따로 보면 미키 멘틀이 통산 18개로 역대 1위, 베이브 루스가 15개로 2위, 요기베라가 12개로 3위, 듀크 스나이더가 11개로 4위이고 루게릭과 레지 잭슨이 10개로 5위입니다. 애틀란타는 프리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앞선 6경기 15안타의 에디 로사리오도 포스트 시즌 11경기 연속 안타가 중단됐지만 지금까지 경고했던 수비가 흔들린 게 가장 아쉬운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AJ 민터, 루크 잭슨, 타일러 매칙, 윌 스미스 등 필승조를 아끼고 진 부분은 위안을 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제 애틀란타가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12안타를 기록하고 승리한 것처럼 휴스턴도 7명의 타자들이 9안타를 합작했는데요. 특히 맥코믹 대신 8번 타자로 나선 호세 시리는 나머지 3타석은 모두 삼진을 당했지만 2회 타구속도 51마일짜리 안타가 오늘 경기에 승부를 가른 장면이 됐습니다. 만년 유망주였다가 올해 9월 4일에 데뷔한 시리는 9월에 데뷔해 월드시리즈에서 안타를 때려낸 역대 최초의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휴스턴 승리의 1등 공신은 선발 투수로 나선 호세 얼키디였습니다. 2019년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5이닝 4K 무실점 승리를 따낸 것이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에 이어 멕시코 투수 역대 두 번째 월드시리즈 선발 승이었던 얼키디는 선발 4경기를 포함해 8경기에 나선 지난 2년간 포스트 시즌에서 1승 1패 2.81로 활약이 대단히 좋았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2주를 쉬고 나섰던 ALCS 3차전에서 1과 3분의 2이닝 5자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5이닝을 7K 2실점으로 버티고 월드시리즈 2승째를 따냈는데요. 이로써 얼키디는 월드시리즈 선발 2경기에서 10이닝 2실점, 무볼넷 11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계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스턴은 많은 나이에 계약한 히스패닉 투수들 덕분에 월드시리즈에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보통 히스패닉 유망주들과는 계약이 가능해지는 만 16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계약을 해 붙잡기 마련인데요. 그렇다 보니 나이가 많은 선수들은 가치가 크게 내려가고 메이저리그 팀들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휴스턴은 16세를 지난 히스패닉 투수들과 계약을 주저하지 않았고 그 덕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덕분에 계약금도 얼마 주지 않은 휴스턴은 21세 프람버 발데스에게 1만 달러, 19세 루이스 가르시아에게 2만 달러, 18세 크리스티안 하비에르에게 1만 달러, 19세 호세 얼키디에게 10만 달러로 4세게 준 계약금이 도합 14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게리 콜이 2011년 피츠버그의 1순위 지명을 받고 받은 800만 달러 계약금의 2%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휴스턴은 선발 투수들이 모 아니면 도인데요. 최근 6경기 선발 투수들의 내용을 보면 ALCS 3차전에서 얼키디가 1과 3분의 2이닝 5자책, ALCS 4차전에서 그레인키가 1과 3분의 1이닝 2실점, ALCS 5차전에서 발데스가 8이닝 1실점, ALCS 6차전에서 가르시아가 5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발데스가 2이닝 5실점, 2차전에서 얼키디가 5이닝 2실점으로 잘 던진 3경기는 18과 3분의 2이닝 3실점, 못 던진 3경기는 5이닝 12자책입니다. 얼키디는 슬라이더가 주무기이지만 체인지업을 적극 활용해 애틀란타 타자들의 허를 찔렀는데요. 애틀란타 타자들은 얼키디의 체인지업에 10번 스윙을 해 5번을 헛스윙했습니다. 인터벌도 대단히 짧았던 얼키디가 빠르게 5이닝을 소화한 휴스턴은 하비에르, 메이탄, 프레슬리, 그레이브머니 나머지 4이닝을 1피안타로 정리했는데요. 특히 7회 1사1루 상황에서 로사리오와 프리먼이 등장하고 좌완 불펜이 둘이나 있었음에도 우완인 필 메이탄을 올려 이닝을 마무리한 장면은 베이커 감독을 다시 보는 장면이 됐습니다. 휴스턴 불펜은 ALCS 마지막 3경기 12이닝 무실점에 이어 월드시리즈 첫 2경기도 11이닝 1실점입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터커와 구리엘이 더블 스틸에 성공함으로써 애틀란타의 또 다른 약점, 다노의 약한 어깨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노는 포스트 시즌 들어 15개의 도루를 내줬고 도루 저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애틀란타에게 아쉬운 부분은 이번 시리즈 들어 휴스턴 포수 마틴 말도나도와 다노의 프레이밍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크리스 콘로이 주심의 미스콜 11개 중 10개가 휴스턴에게 유리했던 데 이어 오늘도 롱쿨파 주심은 초반 얼키디에게 추가 스트라이크 여러 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메이드 파크에 지붕을 열고 한 포스트 시즌 경기가 2005년 이후로 처음이었던 휴스턴은 이로써 2019년부터 이어온 월드시리즈 홈 5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또한 2018년 다저스의 3차전 승리 이후 월드시리즈에서 홈팀의 10연패 또한 오늘 휴스턴이 승리하면서 중단됐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취점 팀이 승리함으로써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선취점 팀이 26승 7패, 7할 8푼 8리라는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휴스턴은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부터 8경기 연속으로 선취점을 내면 승리하고 선취점을 빼앗기면 패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쉬는 두 팀은 애틀란타로 장소를 옮겨 3, 4, 5차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휴스턴의 3차전 선발은 6일을 쉬고 올라오는 루이스 가르시아, 애틀란타는 모튼의 이탈과 프리드의 부진으로 더 책임이 막중해진 이안 앤더슨입니다. 월드시리즈에서 신인 선발 투수의 맞대결이 성사된 건 2006년 1차전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 디트로이트의 신인 선발은 벌랜더, 세인트루이스는 앤서니 레이에스였습니다. 3, 4, 5차전은 리뷰를 맡은 저는 그럼 스포티비 리뷰 프로그램이 끝난 후 리뷰 영상을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김영준이었습니다.